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이제 우리 30년대 전반까지 하고 30년대 중반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막 되게 덥거든요. 더운데 목이 다 이상한 걸 하고 있죠. 요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이비인후과인가? 예, 병원에 갔더니 목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깝깝한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 좀 답답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 항일 무장투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년대 전반에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이랑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이란다. 조선혁명군이라는 두 개의 부대가 만주에서 중국과 같이 연합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나중에 만주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고 그러니까 만주로 갔다 일본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얘들이 이제 중국 관내 바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본토로 이제 도망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 내부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만주 애들까지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내에는 보면 되게 다양한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 숙제가 하나 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얘들을 갖다 통합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운동을 갖다가 수행하는 단체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바로 민족혁명당. 바로 이제 이 민족혁명당을 우리 앞에 의열단이라는 단체에서 김원봉이라는 인물 구경하셨죠? 그 인물이 이제 주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을 초월한 중국 관내 최대 민족유일당 운동 이렇게 평가받는 게 바로 민족혁명당의 통합운동이에요. 통합운동. 근데 김원봉이 이 민족혁명당의 통합운동을 갖다가 되게 거창하게 잘 시작을 했어요. 초반에는 대부분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민족혁명당에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뭔가 이제 혁명가적 자질은 있는데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잘 아우르는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중요한 인물들을 갖다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파 인물들, 우파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갖다 흘리면서 있죠. 결국 이제 이 민족혁명당이 점점 좌익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단체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데 이 단체 이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 민족혁명당이 좌익화되어 간다. 그리고 이제 중도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런 느낌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민족혁명당은 요것만 우리 알면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민족혁명당에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있죠.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족혁명당이 아니라 요 이름대 있지 않습니까? 요 이름대 요런 단체를 갖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조선의용대는 되게 중요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단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있죠. 바로 요거 때문에요. 첫 번째, 관내 최초의 무장조직. 무슨 말이냐? 중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 독립군의 무장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해도 있죠. 우리가 중국 본토에서 무장부대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중국 애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37년도쯤 요 정도 돼버리면 중일 전쟁이 터져버려요. 무슨 말이냐? 중국 본토가 전쟁터가 돼버려요. 일본과 중국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대를 갖다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 부대가 중요한 이유는 요거 때문에요. 그러니까 40년대 이후 조선의용군으로 흡수, 일부는 한국광복군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부대가 해방 직전에 활동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개 부대거든요. 요 두 개 부대에 얘가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찢어져서 얘와 얘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 엄청 많아요. 무장투쟁을 했던 부대들이 거의 한 2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중에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5개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빼고, 그거 빼고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5개 부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앞에서 3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30년대 초반에 또 하나 부대 활동했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조선 혁명군,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대가 바로 조선오용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들이 이제 전부 흡수된 부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의용대에서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개의 부대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이에요. 조선의용군.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5개 중요한 부대예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요 5개 부대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출제 빈도가 특히 높은 게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요거 관내 최초의 무장조직,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있죠. 두 개의 부대의 압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3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조선의용대가 요 두 개의 요걸 모태로 해서 두 개의 부대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력들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에 가서 화북 지역으로 올라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이랑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 김두봉의 조선의용대. 원래 조선의용대를 갖다 만들고 있죠. 주도했던 사람은 김원봉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두봉이라는 김원봉 밑에 있던 사람이 있죠.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원봉이랑 잘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대부분의 부하를 이끌고 있죠. 화북 지역으로 올라가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원봉 버림받았죠. 이 버림받은 김원봉이 있지 않습니까? 김구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의 한국 광복군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부대가 40년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방 직전에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원래는 두 개의 부대가 다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얘예요. 한국광복군. 왜 그러냐면 조선의용군은 북한이랑 관련이 있어요. 북한. 예. 얘들은 나중에 중국 공산당들이 있죠. 중국을 공산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이 공산된 다음에는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와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6.25 때 있지 않습니까? 남침에 앞장섰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있죠. 우리 수많은 독립군 부대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있죠. 유일하게 우리 국군의 직계 조상, 직계 족보에 들어가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 이거는 이제 우리 임시정부 밑에 여당이 있거든요. 일당,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있고 임시정부 밑에 있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 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조선의용군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주세요. 김두봉, 김원봉의 동생이라 생각하세요. 실제 동생은 아니에요. 근데 원봉, 두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근데 이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별표를 쳐놓고 있죠. 꼭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 내용은 이미 봤어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로 갖다 흡수 통합했다.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이거는 미국과 있죠. 일본의 전쟁입니다. 그 미국과 일본 전쟁이 발발하니까 있죠. 우리가 미국 쪽에 붙어서 있죠. 우리도 같이 대일선전포고란 걸 합니다. 대일선전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한 팀이고 있죠. 일본은 이제 독일 쪽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 미얀마, 영국도 이제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국 전략정보처 있죠. 이건 지금으로 치면 그 CIA입니다. CIA와 같이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이라고도 하거든요. 바로 이제 국내로 있죠. 우리 독립군 부대를 갖다 투입시키려는, 우리가 바로 일본군들을 갖다 몰아내려는 이런 작전을 갖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폭 두 방을 맞고 있죠. 바로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서 우리 독립군이 그러니까 투입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구는 이 사건을 갖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 백범일지에서. 근데 그게 맞아요. 안타까워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 맞냐면, 아니 우리가 해방됐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안타까워합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갖다 되찾는데 아무 일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중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방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있죠. 그 정부로서의 권위를 갖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서는 소련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지도체제의 변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2, 3차까지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1차는 임시정부의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2차, 3차는 임시정부가 몰락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 3차와 4차 사이에 주로 갖다 하나 싹 그어주세요.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대에 있지 않습니까? 김구가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있죠. 만들어가지고 그 임시정부로 갖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명성으로 갖다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명성을 되찾은 대신, 아니 어떻게 보면 명성을 되찾다 보니까 일본 애들의 추격이 일본 애들이 집요하게 추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구 한 10년 정도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닌 다음에 40년대에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중국 저 내륙에서 이제 그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한 다음부터 이제 4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한국광복군 만들어지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요 40년대예요. 40년대 충칭에서요. 김구 중심, 김구 단일 체제예요. 주석 중심제로 임시정부가 다시 자리를 갖다 잡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김구의 활동을 보면 있죠. 김구 조소왕의 삼균주의라든지 주석 부주석 체제, 5차에서 주석 부주석 체제, 이게 뭘 상징하냐면 김구가 있죠. 그 자기랑은 색깔이 좀 다른 있죠. 중도적인 이런 세력들을 갖다 흡수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원봉이 못한 걸 김구가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봉은 자기랑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 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김구는 있지 않습니까? 양보를 해가면서 타협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품어가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조소왕의 삼견주의 같은 게 되게 빨간색이거든요. 보면 뭔가 이제 우리 공산주의 생각이 많이 나는 요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요 사람들을 갖다 품어가요. 그러니까 품어가면서 결국 이제 5차에 가면 주석 부주석체. 이제는 원탑 체제가 아니라 김규식이라는 중도 우파 인물 있죠. 요 사람한테 자리 하나까지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내용을 갖다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갖다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일본 보기에서 제시된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동하던 시기의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조선국권회복단, 송죽회. 조선국권회복단과 송죽회는 그렇게 중요한 단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죠. 이 단체들 뭐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비밀 결사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기는 10년대요. 10년대 일본의 그러니까 무단통치예요. 무단통치와 관련된 것들 골라봅니다. 1번, 한국인을 해오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뭔가 이거는 있죠. 약간 좀 고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은 무단통치는 원래 일본이 있죠. 무조건 힘으로써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중추원이란 걸 갖다가 설치를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추원이란 걸 갖다가 이제 한인들의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 이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추원. 근데 이 중추원은 있지 않습니까? 무단통치 기간에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 그러니까 신용만 낸 거예요. 조선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는 신용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화통치기 20년대 문화통치기 가야지 한 번씩 소집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20년대. 해사령 폐지는 언제요? 해사령을 실시했으면 10년대죠. 해사령을 폐지하면 언제요? 그러니까 20년대. 그리고 총동원령은 언제요? 그러니까 30년대 후반. 예, 그러니까 2, 3, 4번이 확실히 아니니까 여러분 1번이 좀 모른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있죠. 예, 1번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외국의 민족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그 다음에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정답 2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은 1919년 민족대표 33명. 나왔으면 다 나온 거죠. 바로 3.1운동.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임시정부의 조직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게 적혀 있어요. 뭔 말인지 좀 어려워요. 근데 제목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3.1운동의 배경. 1919년 3.1운동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19년에 1차 대통령 중심제, 요거랑 이제 시기적으로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권 분립에 입각한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채택하였다. 4번이 정답입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삼권 분립까지는 맞죠? 입헌군주제 맞아요, 틀려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예. 임시정부의 의미 중, 임시정부의 수립이 갖는 의 중에 하나가 바로 삼권 분립에 있죠. 공화정이 처음 설립됐다는 거예요. 위의 내용들은 뭐 그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입헌군주제, 공화정은 여러분 꼭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6번,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독립신문 하면 유명한 거는 있죠. 진짜 유명한 거는 바로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독립신문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아시죠? 나중에 변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독립신문의 사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공채는 어때요? 요거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 요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는 요거는 임시정부에 있죠. 임시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홍봉대 대한독립군이 주도했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사료편찬소는 어때요? 한일 관계 사료제 맞죠? 그러니까 예, 사료편찬소는 임시정부 산하단체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이 아닌 것은 연통제 독립신문, 구미연부는 다 맞아요. 구미연부가 조금 낯설죠. 구미는 무슨 말일까요?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위원회를 갖다 하나 설치한 거예요. 뭐해라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 모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외교활동하라고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학교 설립은 있죠. 이거는 신민회와 관련이 있죠. 직접적으로 임시정부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임시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의, 바로 1923년 국민대표회입니다. 가번, 임시정부를 해체해야 한다. 창조파, 임시정부를 개조해야 된다. 개조파. 국민대표회라는 거는 그 20년대 전반에 있지 않습니까?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뻘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승만의 뻘짓에 의해서. 이승만이 뻘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있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임시정부의 방향을 갖다 다시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파 애들이 좀 과격한 애들이에요. 임시정부를 갖다 아예 부정하는 애들. 그리고 개조파 애들은 임시정부의 족통은 인정하면서 방향만 좀 바꿔보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둘이가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둘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시정부가 파장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파에 보시면 그 신채옥, 그 다음에 박용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개조파에는 안창호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의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관한 그 설명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내 살림 내 것으로 부하라. 우리 먹고 쓰는 것은 거의 다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조선의 기업이 만든 거를 갖다가 쓰자. 이런 운동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물산 장려 운동. 여러분 국채보상 운동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 많죠? 그러니까 두 개 엄청 헷갈립니다. 국채보상 운동은 있죠. 구한말 5번째 마디 있죠. 5번째 마디. 그러니까 메가다의 화폐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꼭 구별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를 갖다 딱 적어주세요. 적어주고 푸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머리에 적어도 떠올리고 푸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쪽에서 함정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푸세요. 그러니까 1번 학생들이 자작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작회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스스로 만드는 회의, 스스로 만들어 쓰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만든 거를 갖다가 쓰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국산품 애용운동 맞죠? 소비, 전략, 근검절약, 생활개선, 금주금연 운동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있죠. 우리 국산품을 갖다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 것 같죠? 얼핏 맞다고 생각하셨죠? 근데 국채보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뭐 얘기하고 있었어요? 물산장려 얘기하고 있었죠. 함정을 갖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번 다음 사건들이 발생한 공통적인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간의 근후의 만주지역의 삼부통합운동 뭐예요? 그러니까 전부 통합운동이죠. 예, 그 노선 그러니까 서로 다양한 노선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한번 합해서 우리 힘을 합해서 일본에 저항하고 나라를 되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과 관련된 걸로 갖다 고르면 돼요. 실력 양성 운동 요거는 그러니까 그 흐름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 3번 민족 협동 전선 노선 요게 이제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있죠.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뭐 요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없죠. 그 다음에 11번 보기와 같은 강령을 채택한 단체가 전개한 민족운동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슨 단체일까요? 단결을 공고히 하고 기회주의자를 일체 부인한다. 어떤 단체요? 그러니까 바로 신간해입니다. 신간해. 신간해란 그 신간의 그 두 개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 이 기회주의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죠. 단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사회주의자와. 예, 그 얘기예요. 단결을 공고히, 그 다음에 기회주의자. 이런 단어 하나라도 등장하면 여러분이 신간해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간해는 그 힌트를 요 정도밖에 안 줘요. 워낙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1번 일제 분열 정책에 대항하여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좀 많이 뭔가 이제 비틀어져 있죠. 일제 분열 운동에 있죠. 대항하여 있죠. 자치 운동을 갖다가 했던 있죠.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있죠. 변절자들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치 운동을 전개한 애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변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게 신간해요. 1번이 틀렸습니다. 광주학생운동 후원, 그 다음에 전국 순회 강연, 그 다음에 수주민 구호운동. 3번, 4번은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다양한 사회활동, 여성활동이라든지 되게 농민들을 갖다 위한 활동, 되게 다양한 사회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도 되게 다양했고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보교이단체가 주장한 강령이나 구호로 옳은 것은 조선 민흥회를 토대로 하여 정오의 선언을 계기,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 지원, 뭐 다양한 운동을 지도하였다. 바로 신간해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경한다. 기회주의 배경 나왔죠. 그러니까 4번. 그 다음에 이제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교의 내용과 관련 있는 민족주의 역사학자와 그 업적이 바르게 된 것은 옛사람이 말하되 나라는 멸하나 역사는 멸하지 않는다.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신이다. 이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박원식이죠. 그러니까 예, 박원식의 혼사상 3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은 1920년대 활동하였던 형평운동의 창립 지지문이다. 형평운동은 누가 했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공평을 주장했던 형평운동.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엄청 친절한 거예요. 형평운동이라는 단어를 안 줘요. 원래 요 사료만 딱 주는 거예요. 공평은 사회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분량이다.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우리가 20년대 형평운동, 바로 백정들, 차별받던 백정들이 전개했던 평등운동이다. 요거를 갖다 여러분 캐치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건 전근대사를 안 배운 분들은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백정이 있지 않습니까? 백정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다 소, 돼지 잡는 그 뭐랄까 이제 지금의 정육소 주인을 갖다 떠올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거는 조선시대부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있죠. 백정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백정은 일반 농민들, 일반 평민들 얘기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와가지고 이 백정이 의미를 갖다 한번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돼지 잡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 요게 우리 전근대 시험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고려시대 때, 잠시만요. 고려시대 때 일반 백성을 칭하였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는데? 잠시만요. 고려시대 때는 일반 백성을 칭하였다. 조선시대 때 도살업을 전문하는 천민 집단이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 의 폐정개혁하겠네. 이들의 신분 개선 조치 있습니다. 백정들이 쓰는 있죠. 그러니까 조그만 좁은 갓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이제 그 조그만 갓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쓰지 말게 해달라.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의 그 문학 통치로 이들의 그 교육기에 사회적 지위 향상이 두드러졌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제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갖다 시켜줬다면 있죠. 시켜줬다면 얘들이 형평운동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형평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다 쓸 때 있죠. 도한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빨간 점을 이름 위에 찍어가지고 있죠. 백성을 갖다가 구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별해서 차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형평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 혹시 이렇게 잘한 일이 있다면 있죠. 우리가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절대 안 냅니다. 일본 칭찬하거나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그것도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내용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북한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시험 같은 경우는 국사시험 중에서도 상당히 감정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의식이 있죠. 요거로 갖다가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일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일본 욕을 하고 있다. 그럼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 때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화통치 시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문화통치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있죠. 우리가 뭐 하고 있었나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로군정서, 청산리 대첩 맞죠? 대한독립군, 홍범도, 봉오동 전투 맞죠?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창설은 언제요? 그러니까 1940년대죠. 40년대. 그러니까 충칭에 정착하고 난 이후지 않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설호군정서의 지청천, 요것도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으로서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파하고 무슨 단체요? 좀 무식한 단체죠.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의열단이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있죠. 의열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갖다 보통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무정부주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19년 만주에서 결성된 무정부주의 성격을 지닌 항일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 일본 고관, 암살, 관공서, 테러 등의 활동을 벌인 단체 역시 의열단입니다. 18번 가와 나 둘 다 의혈단체예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김원봉이 조직했고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이 활동했다. 하나는 임시정부가 침체된 상황에서 김구가 조직해서 이봉창, 윤봉글이 활동하였다. 무슨 단체예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해 홍코에서 홍코 이거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윤봉길이죠. 윤봉길 아저씨 여러분 다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근데 뭘 하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페이지 멀리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나가서 영국군과 함께 대일 전투에 참전하였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국광복군이에요. 제일 유명한 우리 무장투쟁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밑줄 친 무장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일전쟁 이후 충칭으로 이동하여 지청천 사령관 뭐예요? 역시 한국광복군입니다. 조선 의용대 일부 병력을 흡수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런 일 있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맞죠? 그 다음에 1930년대 중국에서 중국 국민당에 협력하여 일제 대항하였다. 요거 어때요? 30년대. 이거 30년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조선의용대. 우리 5개의 부대 중에 중간에 있었던 부대 있죠.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졌던 그 부대 있죠. 그 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 미군과 함께 국내 진압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우리 현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사는 일제강점기보다 더 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